삼성 SDI가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 SDI가 실적이 좀 시원찮았죠. 그래 지금 영업이익이 2,800억 정도 나왔는데 3천억대 초중반 중반까지는 아니고 이제 대개 이제 뭐 3,200억 300억대 뭐 이런 흐름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닌데 거의 어닝 쇼크에 가까운 그런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몽땅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수준에 가 있냐면 PBR이 1.14배 수준까지 가 있어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지금 1.14배 수준까지 가 있으니 사실상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한도도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전기차 쪽이죠. 엄밀하게 보면 성장 산업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걸린 것이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해가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따로 올려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잘 팔리면서 개화를 했다가 완전히 이거 시큰둥하게 지금 빠져내려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AI 관련주도 거품 물고 상승을 했다가 뒤돌아보니까 수익성이 아직 본격 회복되기는 조금 이르다 하면서 주가는 몽땅 쳐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한데 여하튼 간에 삼성 SDI가 그간에 엄밀하게 보면 삼성 SDI는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5월, 6월, 7월 달 가면서 최근 3달 동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전고체 모멘텀 뭐 이런 것이 나오면서 주가가 요 당시 이제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도 좀 강하게 기존에 이제 몽땅 해먹은 종목 중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강하게 이제 먼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니까 1분기 실적도 비교적 선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분기에 LG 엔솔이라든지 실적이 이제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삼성 SDI도 기대 심리가 그래도 1분기에 이제 괜찮았었기 때문에 양호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삼성 SDI도 못 버티고 이제 그 주가 밀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가까스로 이제 그냥 유지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에코프로가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실적이 에코프로가 이제 손실이 좀 컸고요.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그냥 뭐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BM도 가까스로 뭐 영업 손실이 안 나는 수준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에코프로 BM 2분기 매출액이 8천억대 그 다음에 2분기 영업이익이 39억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단기 순손실인데 영업이익은 가까스로 그냥 제로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는 그런 수준 아니었습니까?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수기에 가장 안정된 그런 종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PBR이 0.14배까지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뭐 제가 볼 때는 좀 제한된다. 아무리 이제 청산가치 삼성전자가 영업이 그래도 2,800억 되는 회사가 지금 청산가치 수준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원체 모멘텀이 약화돼 버리면은 이제 청산가치 밑에까지도 일시적으로 내려가고 합니다만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3분기 기대 심리가 좀 다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가는 것인데, 지금 뭐 모멘텀이 뾰족하게 없어요.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LG 화학 발표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에코프로 실적, 포스코 실적 발표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뾰족하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징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3분기까지는 안 좋아질 거라고 제가 미리서 예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3분기에 뭐 좋아질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3분기가 이제 7, 8, 9월 달인데 3분기까지는 실적이 계속 우하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이제 테슬라가 미국 내 판매가 좀 증가됐네 해가지고 잠깐의 모멘텀을 줬지만은 그것은 이제 할부 금리를 0.9%로 6%대 있는 것이 0.9%로 거의 뭐 제로 베이스로 그냥 뭐 할부 금리를 거의 안 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판매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규제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미리서 이제 반영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반영이 되었고, 제가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자리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일시적으로 한 번 더 변동성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앞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런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니 뭐 이게 뭐 LG 엔솔이나 또 뭐 SK 온도 아니고 삼성 SDI는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고 세액 공제 받아가지고 이제 흑자가 나온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자 아닙니까? 전기차 부문에서만 보면. 그래서 삼성 SDI는 그래도 이제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이제 여기에 이제 주가가 거래량이 바닥에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이제 손절매 나선 겁니다. 저것은 손절매 나서면서 주가가 안정을 찾아가 이제 밀렸는데 급락이 나온 것인데, 뭐 개인이 상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저쪽에서 뭐 요땐가요? S&P에서 뭐 실적 뭐 저거 하면서 밑으로 급락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땐가 하여튼 뭐 안정을 그 다음에 뭐 크게 안 빠지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G엔솔은 이미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점을 안 깨고 있었어요. 오히려 올랐다니까요. 올랐다가 보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실적이 좀 생각보다 얘도 좀 버티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빠져 내려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적자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청산가치에 다 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가지고 계시고, 이게 이제 모멘텀이 좀 약하다 보니 참 애매한 그런 구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미국의 금리나 뭐 발표 여부, 금리 결정 여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이제 스타팅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뭐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할 가능성도 좀 높지 않겠나. 미국 시장이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2차 전지도 이제 같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미국 시장도 이제 조정을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진 건데, 한 가지 보면은 오늘 이제 기술주는 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반등이 나왔는데 2차 전지는 오늘도 좀 비실비실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모멘텀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청산가치에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긴 시간과의 싸움이겠지만 지금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자리쯤이 좀 바닥이 되지 않겠나. 제가 거기서 한번 더 흔들려가지고 주가가 좀 더 빼더라도 그 자리 정도 가는 시점이 지금 삼성 SDI 이제 그런 자리에 거의 와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본다면 뭐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크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점점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긴 안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긴 안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올라가는 시점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제 올라가는 것은 어차피 더디게 올라가더라도
이제 점점 안정을 찾는 것이고,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더 받는다 하면은 사실 최소한의 단기적인 어떤 맥락에서도 매수 자리 거의 온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잘 보시면은 요게 작년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요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뭐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청산가치 수준에도 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도 좀 제한적이다. 추가적인 하락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좀 뭐 개선이 되는 어떤 뭔가 형태가 나온다면 주가는 또 그만큼 또 이제 가격 메리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돌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될 때는 의외의 또 수익도 잘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꽤나 오른 겁니다. 여기서 이게 그냥 뭐 저거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30만 원이 뭐 47만 원대 뭐 이렇게 좀 바짝 오른 거 아닙니까? 50만 원 근처까지. 그래서 이 수익률이 상당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하락하다 그냥 뭐 좀 반응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수익률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이제 거의 와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하락 사이클의 끝자락을 좀 매수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고, 일단 뭐 상승의 어떤 형태가 좀 없을 때는 주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로 이제 121선 자리에 오면 거기에서 이제 모멘텀이 뭔가 뾰족한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121선 자리에 오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또 되밀리는 자리에서 눌리는 자리에서 또 추가하는 그런 형태의 융통성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분석을 많이 해드렸어요. 재고 순환 주기가 아직 안 왔다 그랬죠. 재고 순환 주기가 안 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 주봉 보면 저 다 위에 있잖아요. 역배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안 가는 거예요. 대신 이제 주가가 먼저 빠져버리면 얘가 이동평균 빠르게 이제 밀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 순환 주기도 그만큼 좀 빨리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가 지금 아직 안 왔다는 것을 차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은 뭐 당연한 것이고, 대신 이제 이렇게 몽땅 빠지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많이 빠지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자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십사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1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60주 2평에서 이제 한번 저항에 걸릴 거예요. 60주 2평도 빠르게 이제 점점 내려오거든요. 60주 2평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에 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이제 좀 비중 조절 뭐 이런 거 좀 들어가시고, 다시 조금 더 밀릴 때 다시 좀 매수한다든지 이런 어떤 전략적인 뭐 그런 그 포지션만 좀 비중의 변화만 좀 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길게 가지고 가고 싶다.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길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그 2차 전지를 제가 그래도 뭐 대부분 이제 주가 빠져버리니까 많이 분석들을 안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상태, 사실 뭐 뾰족한 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2차 전지 지금 뭐 인력으로 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어떤 형태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가이드를 좀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고, 그래야 저도 힘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여러분들이 또 걱정할 때, 아니면 올라왔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사항들이 나올 때 제가 적세적소에 또 시간 내서 방송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천재투자TV에서는 또 무료 채팅방을 또 개설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뭐 카톡방, 텔레그램방을 2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그램 방은 이제 막 개설하자마자 벌써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2개 다 좀 입장하시고, 전문가들이 리딩 전문가가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2개 다 입장하셔가지고 평생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제목 아래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